탈무드 장님의 등불. 어떤 남자가 캄캄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반대편에서 등불을 든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등불을 들고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지 더듬더듬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마주치고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등불을 들어서 무엇한단 말입니까? 남자는 장님에게 다가가 등불을 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 다니지요? 하고 말입니다. 장님은 등불을 조금 들어 보이며 이 등불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처럼 눈뜬 사람들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등은 당신이 들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눈뜬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요? 내가 등불도 없이 어두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내가 장님인 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내가 골짜기로 떨어지려 하거나 강에 빠질 지경이 되어도 미리 소리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장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 장님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서 길을 비켜준답니다. 장님이 말을 마치자 남자는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등불은 눈뜬 사람들에게 여기 장님이 걷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표시로군요. 남자는 장님의 조심성 있는 태도에 감탄했답니다. 탈무드, 몸과 마음.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열매가 어찌나 맛이 좋던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열매를 먹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의 경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번에는 경비원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장님과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를 경비원으로 불렀습니다. 장님은 앞을 못 보니 열매를 못 따먹을 것이고 절름발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 열매를 못 따먹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정원에 나와 보니 나무의 열매가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몹시 화가 난 임금님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저 열매를 따먹었지? 임금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억울하다는 듯이 뻘쩍 뛰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님이고 한 사람은 절름발이인데 어떻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체 누구의 짓이란 말이냐? 임금님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누가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사실은 두 경비원이 열매를 따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먼저 절름발이가 장님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리고 장님은 절름발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름발이는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탈무드. 제목 왕의 잔치. 어느 나라에 마음씨 좋은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잔치의 손님으로 백성 중에서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잔칫날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대받은 두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궁궐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잔치에 가롯을 차려입고 궁궐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왕이 부르면 재빨리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자는 집에서 느긋하게 아무 준비 없이 기다렸습니다. 설마 임금님이 금방 잔치를 열라고 놀면서 기다려도 될 거야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바로 그날 오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은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선물도 하나름 받아가지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자는 잔치 소식을 듣자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에는 잔치가 이미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땅을 치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을. 이솝 우화 여우와 포도. 배가 몹시 고픈 여우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야, 맛있겠다. 여우는 군침을 삼키며 포도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포도송이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여우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열심히 발돋움을 하고 뛰어봤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의 입속에는 자꾸만 침이 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번에는 앞발이 포도송이에 조금 닿았을 뿐 딸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몇 번이고 다시 뛰어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여우는 포도 하나를 따지도 못한 채 마침내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덜 익은 포도일 거야. 무척 시게 생겼잖아. 저 따위는 그냥 줘도 안 먹어. 여우는 벌컥 화를 내면서 포도나무를 떠났습니다.